안녕하세요, 유재학평가사입니다. 오늘은 공부상 단독주택이지만 감정평가에서는 상업용 기준으로 판단했던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주택가 골목이었지만 시내가 상권으로 바뀌면서 상업시설이 하나둘 들어선 동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건물 한 채가 있습니다. 큰 도로와 아주 멀지는 않고 상업시설이나 행정기관, 지하철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위치만 놓고 보면 입지는 꽤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지역은 야간까지 유동인구가 많고 주거지로 보기에는 주변 환경이 다소 복잡한 편입니다. 학교나 생활중심 시설보다는 상업시설과 유흥시설이 섞여 있고 소음도 적지 않습니다. 건물도 오래됐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정확한 준공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증축과 수선이 반복되는 흔적은 남아있지만 현재 기준에서 일반적인 주거 편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 공간도 없죠. 그런데 이런 자산도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신고 때문일 수도 있고 자산 정리나 매각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가격을 딱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동산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업용으로 볼 것인지.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주거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거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비교 대상은 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가격 자료들이 됩니다. 검토 항목도 주거 환경이나 생활 편의성처럼 주거의 쾌적성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부동산은 평온한 주거 환경을 전제로 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열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까지 이어지는 유동인구, 주변 상업시설과 교통시설의 소음, 생활 환경의 성격 모두가 주거 기준에서는 가치에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 위치에서 실제로 형성되는 가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봅니다. 이 부동산이 놓인 위치와 인근에서 형성된 표준적인 이용을 함께 놓고 보면 이곳은 거주를 전제로 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상업용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 건물이 단독주택으로 지어졌던 시점에는 주거용으로 쓰는 게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골목의 성격이 바뀌었고 이 부동산이 놓인 시장도 함께 달라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상업용 기준으로 보면 같은 조건들이 다르게 읽힙니다. 토지의 접근성이나 유동인구, 주변 이용 상황, 주변에 밀집한 상업시설과 교통시설도 상업용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요소들입니다. 요인 비교 역시 주거의 편의나 쾌적성이 아니라 유동성이나 접근성 같은 상업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상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볼 것인지 상업용으로 볼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했고 여러 조건을 검토한 끝에 공부상 용도와 달리 상업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용도를 분명히 하고 나면 감정평가에서 자료와 논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 역시 상업용 기준을 전제로 현실의 절차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감정평가액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취향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동산을 어떤 시장에서 보고 가격을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공부상 용도는 여전히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공부상 용도를 우선할지 인근의 표준적인 이용과 합리적인 판단 가능성을 우선할지는 미리 정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판단은 항상 각 사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유재학평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